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용자 지정 작성법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정할 때에는 자, 맨 아래부터 한번 볼까요? 맨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양수, 음수, 영, 문자, 즉 텍스트 순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은 이렇게 세미콜론이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서 각각을 구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이죠. 얘는 양수, 얘는요 음수의 서식, 얘는 영, 얘는 문자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이 서식 문법. 서식 문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순서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색깔을 먼저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색깔 다음에 조건 다음에 서식 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제일 처음 거 한번 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양수와 음수죠. 모두 천 단위에 콤마를 표시하라. 이렇게 콤마를 표시해야 되어 있죠. 샵 콤마 샵샵으로 이렇게 콤마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 만약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0으로 표기를 해달라.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0. 여기 0이 있죠. 그죠? 없을 경우에는 이제 모두 0으로 표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언더바 다시입니다. 언더바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음수의 경우는 파란색이죠. 제일 먼저 색상을 먼저 넣는댔죠. 그죠? 색상. 그래서 파란색으로 면접 표기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역시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셀 값이 0일 경우 무조건 이제 0,0 이렇게 했죠. 0,0으로 표시해달라. 그리고 모든 텍스트 앞뒤에 이제 콤마를 묶어서 표기하라. 즉 모든 all이죠. A가 all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골뱅이 표시를 해주면 모든 문자, 즉 텍스트 앞뒤에 어떻게 해라? 콤마로 묶어서 이제 표기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요. 셀 서식 중에 맞춤을 한번 해볼게요. 표시 형식 바로 옆에 맞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롭게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요. 이번에는 맞춤으로 가보실게요. 맞춤 시트에서요. 그래서 4번 이름만 컨트롤 C, 이번에는 표시 형식 바로 옆에 맞춤이 있죠. 자, 뭐 왼쪽 들여쓰기를 해볼까요? 왼쪽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글자를 표시가 확실하게 한번 숫자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 셀에 맞춤. 자, 이렇게 해서요. 텍스트를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확인. 자, 이렇게 맞춰지죠. 그죠?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칸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래서 뭐 부서명이라고 부서봅시다. 여러분들이 Alt Enter를 치시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nter를 쳐보세요. 그럼 다음 칸 넘어가죠. 그럼 부서 또 Alt Enter를 쳐서 부서명 이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 엔터 치면은 각각 부서명이라고 되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간단하게 그냥 이 리본 메뉴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뭐 가운데로 하시고요. 오른쪽도 되죠. 가운데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을 삭제시켜 버리시고요. 딜리트 하시고 전체를 다 나는 부서명으로 하겠다. 셀 병합 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추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서 이 상태의 셀 서식 맞춤 그죠? 텍스트를 이번에는 그냥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확인 보셔도 되겠죠. 간격을 좀 늘려보면은
다 나오겠죠. 어떤 형태로 하시든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색상도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글자 색깔도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이렇게 좀 늘려보시면 되겠죠. 글자 크기도 키워보시고요. 밑줄 그으셔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하게도 이탈릭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도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이라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나머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꼴을 한번 보실게요. 글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한번 조금 전에 바꿔보셨습니다만 뭐 기울음꼴, 크기, 색상, 뭐 첨자 어떤 걸 다양하게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요. 테두리, 줄 이렇게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가 있죠. 채우기, 색상 채우기. 그 다음에 보호까지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실게요. 자, 셀 서식을 이제 보호하는 것, 즉 임의로 다른 사람이 바꾸지 못하게끔 세팅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시트를 보호하는 경우 이렇게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시트 보호, 암호 설정 그리고 영역 보호 중에서 보호하지 않을 영역입니다. 않을 영역을 선택한 후에 역시 셀 서식, 보호, 잠금, 해제 그 다음에 위와 같이 다시 검토, 변경, 시트 보호, 암호 설정 등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역시 얘들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들만 뭐 컨트롤에서 글꼴 자, 이렇게 뭐 기울인 꼴을 하셔도 될 거고 굵게도 하셔도 될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색깔도 이렇게 뭐 바꿔보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셔도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변화가 생기겠죠? 물론 여기서 뭐 콤마를 이렇게 뭐 부여하셔도 되겠죠? 표시가 안 됐으면은요,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얘는 급여 부분만 급여까지 해볼까요? 이번에는 테두리에 지금 기본적으로 없음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도 한번 바꿔보게 좀 진하게 표시하게 해볼까요? 얘로서 뭐 테두리를 하고 안쪽에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칸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뭐 실업급여 역시 이번에는 채우기 그래서 뭐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색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색깔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셔도 이렇게 적용이 되죠. 다음은 맨 마지막에 있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연습해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호 시트에서요. 지금까지 내가 입력시켰던 또는 뭐 세팅시켜 놓은 이런 서식이나 양식들을 바꾸지 못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을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안 보이죠. 자 B와 D니까 중간에 C가 있다는 걸 아시죠. 마우스를 천천히 가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을 다시 늘리면은 보이죠. 물론 다시 이렇게 숨김할 수 있고 그죠. 다시 컨트롤 Z.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트를 전체를 이제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 검토 탭이 있죠. 상단에 검토 탭. 그 중에 여기 있네요. 변경 내용에 보시면 변경 내용 그룹에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잠긴 셀을 선택 클릭하시죠.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 즉 이거 이제 통상 잠긴 셀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을 클릭하시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가 있습니다. 그죠? 암호를 뭐 0000이라고 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호를 다시 넣으세요 나오죠? 한, 둘, 셋, 넷, 0, 4개로 하겠습니다. 암호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시고 예, 일부러 뭐 이렇게 하실 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려고 시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뜨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시트 보호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트 보호 해제를 이렇게 하죠. 암호 네, 0000이었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바꾸면은 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과 그다음에 특정 셀을 제외하고 네, 일부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내가 지금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급이라고 하는 자 얘는 보호할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는 전체 시트 자체 보호라고 하는 시트 전체를 다 예, 보호를 해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예, 수정을 못하게끔 설정을 해버렸고요. 자, 이번에는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것만 이렇게 범위를 들어갑니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셀 서식으로 가죠. 자, 셀 서식, 예, 셀 서식으로 가서요. 자, 보호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잠금 있고 숨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잠금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밟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트 보호, 그래서 시트 보호 암호를 역시 0000 자, 확인. 또 0000이죠. 확인. 자, 이제 다른 걸 한번 바꾸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만 얘는요. 수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특정 내용, 그 다음에 예,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먼저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예, 보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이렇게 보호가 나머지는 다 보호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뭐 딜리트를 하고 싶어도요. 예,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서는 보호 기능을 사용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편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보시면 한 셀을 하는 경우와 또는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네, 그리고 뭐 두 셀 역시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네, 동시에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등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1이라고 키인을 하고요. 네, 범위를 조금 줄여볼까요? 전체를 읽고 네, 마우스 셀 포인트가 이렇게 진하게 바뀔 때 네, 드래그를 전체를 하면은 전체가 다 좀 줄어들죠. 네. 자, 1이라고 입력시키고 그냥 한번 예, 오른쪽 아래로 위치를 시켰을 때에 진한 십자가 모양을 바뀌었을 때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똑같은 게 복사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역시 셀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모양이 두 개가 생기죠. 예, 플러스를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일씩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해보시면 똑같은 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없죠, 이거는요. 네. 역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예,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변화가 있고 없고를 한번 눈여겨서 잘 보세요. 이 숫자인 경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문자인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예, 보시면, 예, 요일, 예, 두 개를 섞어 놓은 형태 또는 날짜인 경우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잘 활용하셔야 그리고 차이점을 아셔야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엔드키를 누르고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끝으로 가죠. 역시 엔드키 한번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갑니다. 홈키를 누르면요 제일 앞에 셀로 찾아가죠. 자, 이와 같은 기능 등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편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 나온 예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숫자 형식 2010 문자, 요일, 혼합, 날짜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드래그를 쭉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를 한 상황에서요. 자,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숫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증가했죠. 문자는요.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근데 요일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역시 혼합 형식인 경우도 문자는 그대로입니다만 뒤에 숫자가 하나씩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 역시 하나씩 자동으로 증가시켜줬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이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복사됐죠. 월 그대로 월 됐습니다. 역시 변화가 없죠. 전체가 다 변화가 없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개씩 두 개를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한 후에 복사를 한번 쭉 해볼까요? 자, 두 칸씩 자, 하나만 한 경우와 자, 다시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2010에서 13, 3 증가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30씩 이렇게 증가하시는 것,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문자와 요일 다 차이가 있죠. 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역시 동시에 범위를 읽은 그만큼 이렇게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카피가 되죠. 이처럼 컨트롤 키를 활용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따라서 또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편집, 행열 삽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형태에서 삽입을 위해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중에 실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열 역시 삭제할 수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 취소는요.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100개까지 기억해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 컨트롤 Z와 컨트롤 Y로 다시 복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 이론 시험인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돼요. 그리고 NCS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니까요. 정확한 오류 값들에 대한 의미를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이 해봤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계산된 결과가 너무 길어서 하나의 셀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죠. 그죠? 또는 상수값이 너무 길 때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div니까는 나누기겠죠. 더군다나 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0으로 나누기 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이런 식으로 에러 값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na라고 표시되죠. 함수에서 인수를 빠뜨렸다. 그래서 뭐 3개의 인수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데 뭐 2개만 넣었다든가 이런 경우 참조할 값이 없을 때 발생하는 값. 그 다음에 name 잘못된 이름이겠죠. 통합문서에서 잘못된 이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num 됐죠. 인수를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숫자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우
num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value 값입니다. 잘못된 함수의 인수나 텍스트 항목을 인수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value 값, 즉 숫자로 인식을 해서 자동 계산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 보실게요. 자, 특정 영역을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다, 뭐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 셀이 행 전체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는 열 전체를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 특정 셀을 내가 삽입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삽입해서 특정 내용을 기록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임시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마찬가지죠. 행 역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3칸 정도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역시 임시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잘라내기를 해서요. 얘를 이 사이에 넣겠다. 잘라낸 셀 삽입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가 서로 바뀌죠. 자, 여기서 마우스를 쭉 드래그를 해서 그래서 셀 병합을 시켜서 테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류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 셀들이 자동 수식을 넣어놨죠. 그래서 뭐 F2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뭐 얘들을 쭉 이렇게 해라, 뭐 계산을 하라 돼 있죠. 근데 실수로 국민연금 비율에 오타가 뭐 있었다고 합시다. 뭐 기억을 한번 넣어볼까요? 기억을 하면은 자 value 즉 값에 오류가 생겼다는 에러 메시지가 쭉 뜨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 다른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기개발 시간을 수식는 그래서 전월 근무일 클릭 나누기 슬래시죠. 근무기간 해서 엔터를 치면은 3이라고 됩니다. 나머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쭉 하시면 되겠죠. 근데 0으로 잘못 나눠주니까 div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이러한 에러 메시지보다는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if error라고 하는 함수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는 자 if error죠. 자 if error가 여기 있죠. if error 만약에 하면은 어떤 값인지를 즉 나누기 자 이거를 해서요. 콤마로 이제 다 구분을 합니다. 인수 사이는요. 콤마로 구분을 딱 하면은 원래 value에 있다가 얘가 value if error로 나왔죠. 네. 그러면 뭐 어떤 걸 볼까요? 문자 표시를 해달라. 확인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확인 요망이라고 해볼까요? 확인 요망 이라고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여기는 상관이 없죠. 복사를 쭉 해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떴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확인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띄워줄 수 있도록 수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내가 특정 셀만 지정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Shift F8을 누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셀 범위 선택 시트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다 설정을 해서 내가 색상을 이렇게 넣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첫 번째 지금 셀, 즉 내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한 것부터 지정이 돼 버리니까요.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로 해볼까요? 기획부서만 내가 색상을 바꿔보겠다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작업할 내용의 위치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기획부서, 여기도 기획이네요. 네,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성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총 실업급여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정한 그 셀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F8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F8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이 동시에 어떤 그 키를 눌러야 될 때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탁 누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에러 생길 경우가 많아요. 먼저 Shift 키를 누른 상황에서 왼손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F8을 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 키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클릭하면 됐죠. 그러면 구매, 다음에 이렇게 특정 셀만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속 혹은 불연속 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요 마우스 셀 포인트를 다른 데 위치해 볼게요.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전체가 다 설정이 되죠. 즉, 행 전체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해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스페이스바. 맞습니까? 열 전체를 다 설정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죠?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크시트 전체가 아닌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전체만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아닌 곳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그냥 컨트롤 A 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동일한 방법이니까요. 컨트롤 A 키. 됐습니까? 전체가 다 설정되죠. 즉 워크시트 전체를 다 설정한다. 그 다음에 마우스 셀 포인트를요. 빈 공간에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역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가 되죠. 자, 아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마우스 셀 포인트가 데이터 안에 위치시켜 놓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데이터 전체만 설정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면은요 전체가 여기까지 포함한 전체를 다 설정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식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워크시트 그 이동 단축키도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셀 포인트를 적당한 곳에 위치시키시고 컨트롤 홈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홈. 자, 그러면 마우스 셀 포인트가 A1열로 옮겨지죠. 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드 키.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있는 맨 끝으로 N열이죠. N 쪽으로 마우스 셀 포인트가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행의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 단축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작업이 좀 빠르겠죠? 네,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등에 관해서 구분을 해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자, 상대 참조는 결과값의 위치가 복사되어 변경되면 입력값의 위치도 예, 변경되는 참조라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절대 참조는요. 결과값의 위치가 변경되어도 예, 입력되는 값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지정한 특정 셀의 값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혼합 참조입니다. 자, 결과값의 위치가 변경되면 입력값의 위치가 행열에 따라 다르게 참조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단축 이제 그 바로 해주는 것은 물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직접 바꾸셔도 되고요. 네. F4 펑션 키, 즉 펑션 F4 키를 누르시면 예,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뭐 상대 참조에서요, 절대 참조로 이제 혼합 참조, 혼합 주소죠. 예, 정확하게는 혼합 주소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끝에 다시 상대 참조로 바뀌는 예, 이런 순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이 수식 이 입력 확인해 보실게요. 자, F2키를 누르시든가 아니면 예, 수식 입력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HE, 즉 HE 상위 급여죠. 급여액의 N3. 자, 여기 있습니다. N3. 예, 건강보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라 되어 있죠. 자, 역시 국민연금 역시요. F2키를 눌러보시면 역시 급여액에다가 예, 국민연금 비율을 곱해서 예,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액 마찬가지로 예, 보시면 예, 이상의 금액에서 예, 빼는 거죠. 급여에서 예, 이것을 빼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상여금은 우리가 뭐 는 기본급에서요 곱하기겠죠. 곱하기 자, 상여금 비율입니다. 상여금 비율을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그냥 드래그를 쫙 해버리시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는 거죠. 뭐 이상하죠, 그죠? 언뜻 봐도 그죠? 네, 보시면 자, F2키를 눌러보시면 N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N2, 그 다음에는 N3, N4 이렇게 가죠. N3, N4, 그 다음부터는요, N5가 되어버립니다. N5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다시 F2키를 눌러서 자, 지금 고정을 시켜야 될 절대 참조값, 변하면 안 되는 값이 N2의 값이죠. 그러면 예, 적절한 위치를 하시고 예, 직접 뭐 이렇게 달러 표시를 이렇게 일일이 키인을 하셔도 됩니다. 예, 양쪽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키인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F2키를 눌러서 예, 그냥 F4키를 단축키로 쓰세요. 그러면 바뀌죠. 예, 그때 엔터키를 쳐서 그 다음에 드래그도 복사도 그냥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자, 셀 포인트가 이렇게 바뀔 때요. 그냥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쫙 계산을 해주죠. 자,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는 기본급 예, 더하기겠죠. 예,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예,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예, 상관없죠. 얘는 내려가면서 셀을 상대 참조를 해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요.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예,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혼합 참조를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급 곱하기 예, 뭐 상여금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는 예, 이거 곱하기 네, 10%. 자, 엔터를 쳐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 에러는 뭐였죠? 예, 너무 클 경우였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A2, B1에서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어요? A3, B2로 바뀌어버렸죠. 예, 얘를 곱했죠. 계속 이렇게 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엉터리 값이
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도 드래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또 역시나 좀 이상하죠? 네. 전체 지금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데 값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C1, D1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 계산을 하실 때에 자, F2 키를 누르시고요. 이가 이제 혼합 참조해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A2 값은 현재 고정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한다고 했을 때에 바뀌는 것은요. B, C, D, F, G만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 A 값은 고정이 돼야 되죠. 따라서 마우스 셀 포인트를 적절한 A2나 앞에 누르시고 F4 팡션 키를 한번 순차적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절대 참조로 바뀌었다가 그죠? 이렇게 상대 참조로 바뀌어죠. 그 다음에 혼합 참조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현재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DL 값도 역시 F4키를 눌러 보시면은요. 절대 참조해서 이제는 D에는 B, C, D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바뀌어야 되고 D의 값을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엔터. 그러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쭉 해볼게요. 자, 적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를 드래그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2, 3은 6 맞죠? 그죠? 10 곱하기 300만원 하면 30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서식에 관해서 살펴보실게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방대한 양의 어떤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만 찾고 바꿔줄 수 있을 때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조건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대하여 특징 서식을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지 와 같은 형태로 활용할 때 유익합니다. 그래서 특정 셀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 수식을 입력해서 적용하면 더욱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 사용자 정의 서식을 하실 때에 기존의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면 규칙 지우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 관리를 통해서 좀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셀 강조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경우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식이죠. 일정 규칙, 즉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은 노란색으로 변경해 달라 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정 셀이 아니라 역시 조건에 이제 부합되는 행 전체에 서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코딩이 완료된 엑셀 데이터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요. 이게 지금 상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197행까지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컨트롤 홈 키를 다시 눌러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조정을 좀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코딩들 중에 내가 잘못 키를 했을 경우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딱 보시면 1부터 5까지 코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5점 척도로 측정을 했다고 했을 때
입력 가능한 숫자는 1에서 5까지죠. 자, 그러면 내가 중간에 착오로 예를 들어서 뭐 5를 입력시킨다는 것이 5를 잘못 입력시켰다 했을 때 이렇게 바로 표시 나게끔 해주면 아, 어디가 지금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0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0을 잘못 입력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조건부 서식을 딱 작성을 해 놓으면 내가 키인을 잘못했을 때는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 보실게요. 자, 이 부서 중에서 내가 특정 부서, 예를 들면 구매 부서만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하고 싶어요. 일단은 범위를 한번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홈 탭이 있죠. 홈 탭에 중간쯤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먼저 데이터 막대를 한번 볼까요? 이미 매크로로 되어 있는 것을 쓰셔도 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화를 높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색조를 한번 볼까요? 색조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이런 경우를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걸어놨다고 해봅시다. 기존에 이렇게 이미 조건부 서식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요. 아래쪽에 규칙 관리를 한번 가보세요. 규칙 관리를 가보시면 이렇게 서식이 이미 조건부 서식이 걸려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새 규칙을 하나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규칙을 편집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규칙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다시 또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부 서식에 이제 아이콘 집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막 되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도형의 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가장 잘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 다른 기준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범위를 읽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텍스트 포함을 해볼까요? 텍스트 포함. 예를 들어서 구매 부수만 내가 특정 색깔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매를 진한 빨간 텍스트가 아니면 연한 빨간 채우기 되죠. 다른 걸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확인. 지금 셀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홈 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매 부서만 찾아서 색상을 우리가 지정한 대로 바꿔 주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급여액이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한마를 찍어주고요. 급여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인 즉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새 규칙으로 가봅니다. 새 규칙.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하라. 자, 셀 값이 해당 범위가 뭐뭐 이상.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지금 금액 기준이 뭐 300만 원을 해볼까요? 300000. 그래서 이제 서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겠죠. 여기서 서식을 바꿔줘 봅니다. 그래서 뭐 기울임꼴, 뭐 굵게 다 되죠, 그죠? 글자 크기 조정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또 다른 서식도요. 이게 채우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채우기를 다른 색상으로 마음에 드는 적절한 색상을 해서 확인해서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진하게 그리고 색상도 넣었죠.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셀 서식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조건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수식으로 옮겨 볼까요? 수식에서요. 먼저 범위를 쭉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역시 조건부 서식에 자, 새 규칙을 한번 가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식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만 표시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수식을 사용해서 셀 전체의 값을 특정 어떤 수식으로 서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 서식을 지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넣어봅니다. 는 현재 뭘 넣어볼까요? C 즉 구매 부서에 해당되는 구매 부서를 입력한 후에 구매 부서인 셀만 즉 행만 특정 서식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현재 C2부터 데이터가 있죠. 자, C2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C2는 예를 들어서 현재 구매 부서, 자, 구매라고 해볼게요. 구매 부서인 경우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에러가 생깁니다. 다시 해볼까요? 한번. 아무 반응 없죠. 다시 조건부 서식에 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다시 타이핑합니다. 는 C2였죠. C2 값이 그래서 구매. 자, 구매. 여기서 C2 값을 이제 혼합참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가로인 행열 전체를 특정 서식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지금 절대참조, 그 다음에 혼합참조 1유형, 2유형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서식을 예를 들어서 채우기를 특정 채우기로 바꿔달라.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그러면 구매 부서만 다 찾아서 가로, 그죠? 전체를 다 특정 서식으로 바꾸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참조, 혼합참조, 상대참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표서식을 한번 볼게요. 자, 표서식에는 특정 첫째 머리글은 어떤 색깔, 그 다음에 한 칸씩 띄워서 어떤 특정 색깔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부여를 하죠. 자, 그런 경우에 데이터 값이 있는 데다가 셀 포인터 마우스를 위치하시고요. 이번에는 표서식을 가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매크로화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머리글 포함하겠냐? 제일 첫 번째는 머리글이죠. 그래서 확인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색상을 다 지정해 주죠. 자, 이렇게 표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자, 마우스 위치를 여기 위치하시고요. 자, 홈 탭. 자, 홈 탭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 확대가 있죠? 자동 확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내가 범위 지정을 안 했죠? 안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 한 칸에 칸이 더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쭉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른 편집이 가능하실 겁니다.